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충전이 될 거예요. 실제로 8볼트로 충전되고 있어요. 자, 봐요. 정말 멋지네요. 전자장치 없이 전기 자전거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요? 제가 전자장치 없이 라고 한 건 구글 정의를 따른 거예요. 전자공학은 트랜지스터와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회로 설계와 관련된 물리학과 기술의 한 분야라는 뜻이죠. 여전히 전선과 배터리는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대부분의 현대 전기 자전거는 크기에 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브러시리스 DC 모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터는 전자식 속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바로 연결해 쓸 수는 없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키위코 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리드 스위치 모터입니다. 이름은 옆에 있는 이 작은 초록색 캡슐, 즉 리드 스위치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자석을 스위치 가까이에 두면 스위치가 닫히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들은 전자석 역할을 하게 되고 영구 자석이 리드 스위치를 지나갈 때 코일의 전원이 공급되어 자석이 오른쪽으로 가속되면서 모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리드 스위치 모터를 장난감 자동차에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터는 전력 소모가 적어 잘 달렸고 조금만 밀어줘도 스스로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크게 만들어 자전거에 달아보겠습니다. 이 더 큰 버전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중 리드 스위치는 0.5A 이상 감당이 어려워 직접 대형 리드 스위치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작은 리드 스위치처럼 작은 틈을 두고 2개의 금속 스트립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의 근처를 지나가면 금속 스트립 하나가 다른 쪽으로 끌려가 코일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 모터는 출력이 매우 약한데 주로 로터당 자석이 6개밖에 없어서 로터가 한 바퀴 돌 때 바퀴를 6번만 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석의 개수를 늘리면 출력 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석이 16개이고 자극 방향이 번갈아가며 배열된 이 모터를 만들었고 훨씬 더 강한 토크를 냅니다. 하지만 교대로 배열된 자석들이 타이밍에 영향을 줘 리드 스위치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연한 스트립에 작은 자석을 배치해서 반대극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 자석에만 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니켈 스트립이 스파크로 시간이 지나 손상되며 전기 연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러시드 전기 모터에서 볼 수 있는 탄소 접점을 사용해봤지만 결국 스트립에 탄소 먼지가 쌓여서 좋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작은 스위치들을 찾았고 15A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그 안에 접점을 빼서 사용했더니 지금까지 훨씬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쓰는 자전거는 단순한 튜브형 프레임이라 설계가 쉽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CAD 프로그램인 온쉐이프에서 3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전기 자전거에 맞는 일체형 모터 마운트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싶다면 온쉐이프를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후 설계 파일을 내보내 3D 프린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저는 폼랩스 폼4와 폼4L에서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크고 튼튼한 부품을 매우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 프로젝트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바로 모터 마운트와 모터 코어인데 이 부품이 전체 시스템을 실제로 하나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부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집니다. 그 다음 베어링을 부품에 끼우고 디자인이 자전거 프레임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부품을 장착할 견고한 브래킷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일인데 저는 투명 레진을 사용해서 3D 프린팅을 했기 때문에 모터 바깥에서도 코일이 보일 것입니다. 이 코일들은 각각 300회씩 감겨있고 2개씩 직렬로 납땜되어 나중에는 8개가 병렬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총 16개의 코일과 4,800회의 권선이 됩니다. 제 생각엔 이게 멋지면서도 자전거엔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석을 고정할 로터를 만드는 것인데 이 로터에는 프로토타입 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석 슬롯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최근 하이바흐 배열을 알게 된 것이 그 이유이며 프로토타입 모터를 옆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자석 사이에 코일이 끼워져 있고 우리는 두 자석 사이의 자기장이 최대한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면 출력 토크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터의 교번 자석들 사이에 더 작은 자석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배치하면 실제로 자기장의 일부를 한쪽으로 유도해서 한쪽은 더 강하게, 다른 한쪽은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하이바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더 강한 쪽이
코일을 향해 안쪽으로 향하도록 배열한다면 토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테스트하려고 또 다른 프로토타입 모터를 만들었습니다. I even had to mount the 그리고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모터 외부의 자기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리드 스위치를 로터에 더 가깝게 장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설계에는 20개의 메인 자석과 20개의 더 작은 자석이 있어서 할바의 배열을 만들고 총 80개의 자석이 사용되었습니다. 2개의 로터와 함께요. 그리고 이 로터들은 샤프트와 구동 분리에 장착한 다음 모터에 부착할 수 있는데 자전거 양쪽에 로터를 장착해서 코일을 샌드위치처럼 끼울 수 있습니다. 이제 리드 스위치를 모터에 장착하면 테스트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모든 배선이 완료됐으니 이제 이 스위치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Despite running well below the 15 amps that these switch contacts are. 이제 일이 잘못돼도 항상 뭔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키위코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키위코는 아이들이 혁신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키위코의 팬이었고 그들의 크레이트는 만드는 과정이 늘 흥미로워요. 이 크레이트의 품질과 어떤 아이에게도 완벽한 선물이 되도록 신경 쓴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건 집에서 도구 없이 만들 수 있는 호버크래프트예요. 이렇게 모든 연령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크레이트가 있어요. 키위코 클럽에는 5가지 클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체험형 학습 모험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와 지리부터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학, 지식, 공학 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다면 키위코 래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선 조종 배달 로봇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키위코가 연휴 시즌에 멋진 선물이며 매달 즐거움을 주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톰 스탠턴 코드를 사용하면 첫 클럽 크레이트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kiwico.com을 방문하세요. /톰 스탠턴 입력 후 영상 설명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스위치 접점들이 전격 15A보다 훨씬 낮은 전류로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꽤 빨리 타버리거나 가끔은 서로 붙어서 모터가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작동시키기 위한 마지막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 잠재적인 해결책은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높은 녹는점을 가지고 있는데 약 3400도씨로 이는 강철보다 약 1000도씨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내구성이 강한 리드 스위치 접점을 만들기 위해 텅스텐 용접봉을 주문했지만 곧 첫 번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텅스텐은 적어도 제가 가진 댐납과 제 인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온도에서는 납땜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해결책은 댐납을 텅스텐에 기계적으로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거의 와이어를 크림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납땜이 붙을 수 있도록 텅스텐 막대에 홈을 몇 개 냈습니다. 그 후 니켈 스트립을 텅스텐에 감은 뒤 그 안을 댐납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을 녹은 댐납 튜브에 밀어넣고 식히면 두 개가 서로 고정됩니다. 전기 연결이 잘 되길 바라며 이 텅스텐 리드 스위치가 아마 자전거 작동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제 배선을 끝냈으니 불꽃을 견딜 수 있을까요? Plastic, aside from a few bolts and the coils, which means it has very little resistance. 솔직히 이게 작동해서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작동했음에도 텅스텐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꽃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뒷바퀴를 구동할 대형 풀리를 3D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이 풀리는 원래 자전거 스프로킷에 맞게 잘라낸 부분이 있어서 바퀴에 장착할 수 있고 볼트로 고정됩니다. 구동 벨트를 연결하고 적절하게 장력을 주면 자전거는 거의 완성된 셈입니다. 기계식 자전거의 미학을 완성하려면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 있는 아날로그 전압계를 핸들바 중앙에 딱 맞게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에는 스위치 2개와 약간 지저분한 배선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스위치로 모터의 전원을 제어하고 다른 하나의 스위치로는 배터리를 회생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은 이 경우에는 작은 슈퍼 커패시터 팩입니다. 이 구성을 만든 목적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기 모터는 철심을 가지고 있어서 코일의 전자기력을 크게 증폭시켜줍니다. 하지만 모터에 전원이 없으면 자석이 철심에 끌려 저항이 생깁니다. 반면에 이 모터는 몇 개의 볼트와 코일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회전할 때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탈 수 있고 벨트에서 약간의 저항만 있을 뿐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내리막이나 감속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모터를 발전기로 사용해 이 커패시터들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필요할 때 저에게 약간의 추가 동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저는 상쾌하고 추운 영국의 12월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컨덴서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볼트미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핸들바를 흔들면 약간의 전하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실제 전하는 아닙니다. 그럼 자전거를 잠깐 타보겠습니다. Yeah, so we drained about 5 volts getting up to speed, and 오, 콘덴서가 충전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직 회생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그렇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페달에 큰 저항이 느껴지지 않네요. 이렇게 쉽게 충전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리드 스위치가 좀 시끄럽네요. 아마 시끄러운 프리휠 허브 정도의 소음일 것 같은데 계속 소리가 나서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리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resistance when riding unpowered. 지금은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10V에 도달했어요. 와, 이 커패시터들은 약 18V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지금은 충분히 안전한 상태입니다. 좋아요. 이제 평지에 도착했고 자전거를 멈추겠습니다. 지금 약 12.5에서 13V 정도인데 이 전력을 이용해서 다시 속도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the motor is essentially 저를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게 큰 힘은 아니네요. 네, 속도를 올리면서 약 5V 정도를 소모했고 이제 더 이상 전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압에서 모터가 낼 수 있는 최대 RPM이기 때문입니다. charge my phone, and whilst riding, the charger doesn't work. 그래서 다시 11V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스로틀을 조작해서 이 언덕을 오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energy can slowly discharge into my. 네, 언덕을 오르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네요. 이 자전거는 제가 원했던 3가지 중 2가지, 즉 재생 충전을 할 수 있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저항이 거의 없다는 점을 충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실질적인 전기자전거 옵션이 되기엔 필요한 파워가 부족하고 완전히 기계식이라는 점도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아요. 리드의 금속 스트립 때문이죠. 스위치는 자주 조정해야 해요. 제가 빨리 달리면 공진 주파수에 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텅스텐 접점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가까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심한 스파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회생 제동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충전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모터는 기본적으로 제 손으로 돌리는 발전기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할 때 교류 전력을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해서 브리지 정유기를 만들면 콘덴서를 훨씬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를 USB 전압 조정기에 연결해서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충전 시 자전거를 타며 콘덴서 전압이 8V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젠 버튼을 짧게 누르면 전압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에너지가 천천히 제 휴대폰으로 방전됩니다. 제가 6km, 즉 3.7마일을 타는 동안 약 55m를 하강했고 휴대폰을 거의 10%까지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거나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만 이 기능을 썼고 한 번은 내리막이 너무 길어 커패시터 과충전이 걱정돼 스위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제 저는 자전거 라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작은 발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켜져 있을 때 바퀴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줍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잡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커패시터를 빠르게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천천히 방전됩니다. 휴대폰, 자전거 라이트 등 원하는 모든 것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료 에너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에너지가 열로 변해 브레이크 패드만 달았을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